인간은 왜 꿈을 꿀까요?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미협을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스탠포드대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아주 도발적인 가설을 던집니다. 미국의 시각장애인 학교에는 독특한 교사 훈련이 있어요. 학생들의 세계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꼬박 7일 동안 눈을 가리고 살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교사들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발걸음 박자만 듣고도 지금 걸어오는 게 누구인지 알아맞히고 엔진 소리만으로 자동차를 구분해내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 알바로 파스쿠알리온 박사는 눈이 멀쩡한 성인들을 모아 닷새 동안 완전히 눈을 가린 채 지내게 하고 손끝으로 점자 읽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죠. 닷새의 연구진은 이들의 뇌를 스캔합니다. 그 결과 평생 보는 일만 하던 뇌의 시각 피질이 손끝의 촉각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눈을 가린 지 겨우 40분 만에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몇 년도 몇 달도 아닌 단 40분 만에요. 되돌아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안대를 벗기자 촉각에 반응하던 시각 피질은 하루도 안 돼 거짓말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뇌의 지도가 태어날 때 이미 다 그려져서 평생 변하지 않는 지형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스쿠알리온 박사가 본 뇌는 그런 정적인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국경선이 밀고 밀리는 전쟁터에 가까웠죠. 한 영역이 잠깐 놀고 있으면 이웃 영역이 그 즉시 땅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 영토 전쟁에서 아주 불리한 처지에 놓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던 과거 인류 역사의 99.9% 동안 인간은 하루의 절반을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촉각과 청각, 후각은 잠든 동안에도 외부의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잠든 시각계에는 외부 정보가 거의 들어오지 않죠. 앞에서 봤듯 뇌는 빈자리를 혐오하고 안 쓰는 땅은 이웃이 즉시 노립니다. 그럼 밤마다 놀고 있는 이 넓은 시각 피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글먼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시각 피질이 밤마다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가짜 영상을 틀며 자기 영토를 지킨다는 거죠. 뇌졸중이 오면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곤 합니다. 처음엔 환자들도 마비된 팔을 움직여봐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10번 자꾸 실패하니까 뇌는 어느 순간 이렇게 학습해버립니다. 이 팔은 안 되겠다. 그냥 성한 팔만 써야지. 그런데 앨러베머드 뇌과학자 에드워드 타웁은 다소 비인도적으로 보이는 실험을 감행합니다. 환자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90% 동안 멀쩡한 팔에 장갑을 씌워버리는 거죠. 하루 6시간씩 2주 동안 오직 마비된 팔로만 컵을 옮기고 블록을 쌓고 문을 여는 지겨운 훈련을 반복시켰습니다. 처음엔 엉망이었지만 조금만 나아져도 바로 칭찬해주면서 난이도를 아주 천천히 올렸죠.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쓸 수 없다고 믿었던 그 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뇌가 새로운 신경 경로를 깔면서 스스로를 재배선한 겁니다. 타웁은 이 현상에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학습된 미사용. 핵심은 이겁니다. 팔의 능력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 뇌가 그저 안 쓰기로 학습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아이는 생후 9개월에 뇌의 왼쪽 절반을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좌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게 통째로 사라졌으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을 영영 못하게 되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지금 18살이 된 모라는 테니스를 치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친구들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라진 절반이 하던 일을 남은 절반이 떠맡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재배선은 어린 뇌라서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어릴수록 뇌가 더 말랑말랑하거든요. 다 큰 어른들의 뇌는 어떨까요? 독일의 뇌과학자 보그단 드라간스키는 저글링을 한 번도 안 해본 성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공 3개를 이용하는 저글링을 3달 동안 연습하게 해요. 3달 뒤 뇌를 찍어본 결과 움직임과 시각을 처리하는 영역이 실제로 커져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뇌의 그 부분이 물리적으로 자라난 겁니다. 지수는 올해 기타를 샀습니다. 그런데 딱 사흘치고 접었어요. 손가락이 아프고 F코드가 도무지 안 잡혀서요. 작년엔 아침 달리기였습니다. 재작년엔 그림이었고 그전엔 요리였습니다. 심지어 말투도 바꿔보려 했어요. 좀 더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습관이든 말투든 자기 개발이든 사람 대하는 방식이든 잠든 뇌 회로에 어떻게 불을 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며칠만 더 버티세요. 지수가 기타를 사흘 만에 접었을 때 사실 그 사흘째는 실패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미개발 영역의 무성한 잡초들을 막 걷어내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이 첫 단계는 사실 40분처럼 굉장히 빠르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바로 그때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떠나버리죠. 그러니 결과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두 번째, 매일 20분씩만 하세요. 캐나다의 뇌과학자 도널드 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배선된다. 자주 같이 켜지는 길일수록 더 굵고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안 다니는 길엔 잡초가 다시 자라납니다. 저글링을 멈추면 해당 부위가 다시 줄어들고 안대를 벗으면 하루 만에 되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주말에 5시간 몰아치는 것보다 매일 20분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파스쿠알리온 박사 기억나시죠?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피아노 연습곡을 주고 하루 2시간씩 닷새 동안 치게 합니다. 닷새 뒤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은 눈에 띄게 커져 있었죠. 여기까진 뭐 새로울 게 없죠. 그런데 그는 두 번째 그룹에겐 아주 이상한 걸 시킵니다. 건반엔 손도 대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그 곡을 연주하라고요. 손은 무릎에 가만히 둔 채 그저 손가락이 움직이는 상상만 하게 했죠. 똑같이 하루 2시간 닷새 동안이요.
그 결과 상상만 한 사람들의 뇌에서도 실제로 친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손가락 영역이 커져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친 사람들이 연주는 조금 더 잘했어요. 하지만 상상만 하던 사람들도 2시간 정도 진짜로 쳐보게 하자 순식간에 그 격차를 따라잡았죠. 다시 말해 뇌 회로에 불을 켰는데 꼭 몸을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기 전 이불 속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새로 들이고 싶은 습관을 머릿속으로 짚어보고 어색하던 인사말을 속으로 한번 건네보세요. 세 번째, 삐걱댈수록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하고 익숙하고 술술 될 때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뇌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나 있는 길을 다시 걷는 것 뿐이니까요. 반대로 손이 말을 안 듣고 동작이 삐걱대고 내 다정한 말투가 오글거리고 어색할 때 바로 그때 뇌는 새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 알고 있으실 내용입니다. 작심삼일을 못 넘기고 실천이 잘 안 될 뿐이죠.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3일 이상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7일짜리 뇌 재배선 챌린지를요. 새로운 습관, 취미, 자기개발, 인간관계 패턴 등 바꾸고 싶은 것 딱 하나만 정해서 7일 동안 뇌를 바꿔보는 워크북입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나 원래 끈기가 없어. 나 원래 몸치야. 나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연 법칙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멈춘 팔은 뇌가 안 쓰기로 학습한 것이었고 눈을 가린 뇌는 불과 40분 만에 변화를 시작했으며 심지어 손 하나 까딱 안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뇌 회로엔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 안에서 가장 오래 꺼져 있던 방, 그 방의 불을 한번 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이 얼마나 오래 어두웠건 빛이 드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